네,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의 모든 것 인더시의 크리에이트 축구 미스터 펑크 섹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은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전망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한 번에 스터디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채널을 추구합니다. 네. 조금 더 이렇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멀거든요. 네, 저희 사이 사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별로 안 좋습니다. 2021년 소의 해, 소개 종목 주가 정리 들어가세요, 여러분. 자, 네. 오, 지난주에는 야. 좀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레드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구간인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저희 그 세금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당해의 양도세가 이제 양도 차익의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합산하는 그 세금 구조를 갖고 있어서 연말 정도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투자했던 거를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해 마이너스 난 부분이 있으면 플러스 난 거를 매도를 해서 세금을 조금 덜 내게 하려는 그런 효과를 이제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매도를 하는데 그래서 조금 많이 빠지지 않았나 연말에 그렇게 해도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말씀드렸던 팔란티어나 에어비앤비는 조금 비싼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팔란티어는 1월달에 그때 락커 피리어드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 좀 매도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소개를 해드리고자 알려드리는 거고 뭐 주식 매수 및 매도를 추천하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제 투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구독자 여러분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개될 네. 종목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준비하셨잖아요. 시연 영상을 네. 간단히 보면 네. 이 드와이트 A 오원인가? 라는 그 네. 의사분이신데 네. 실제로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종목을 사용하는 모습을 종목 What we can do is we can set up the portal for them. They can make their own appointments. The patients can see me clearly. I can see them clearly. And the actual medical record is right there so that I can annotate the findings and provide you with the care. 빠리기시네. 여기까지. 네. 해서 이 MTBC라는 종목 방금 앱을 보여드린 거는 네. 이제 환자들하고 모바일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어포인먼트를 스케줄을 잡고 또 진료를 원격으로 받는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텔레스 종목인 거죠. 오늘은 넘겨보시면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MTBC는 한마디로 이제 헬스케어 IT 회사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창립자는 여기 이제 왼편에 그 증명사진처럼 찍힌 이 분이고 마흐무드 하크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설립된 거는 이제 99년에 됐습니다. 그 처음에 이름이 Medical Transcription Billing Corp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앞글자만 따서 MTBC가 된 거고요.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오불에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 회사의 약간 간략한 연역을 알려드리자면은 이 중간에 뭐 걸프코스 빌링이라든지 르네상스 피지컬 서비스 뭐 이런 되게 많은 회사들 로고가 있는데 이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다수의 이 유사한 이 업체가 영위를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있거든요. 요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던 다른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퍼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6개 회사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한 20몇 개의 회사를 인수를 해왔고 그게 이제 지금의 MTBC가 됐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보시는 이제 수익 주기 관리라는 이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회사의 그 주된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조금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세부 이제 안내를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 RCM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풀었으면은 이제 Revenue Cycle Management. 그래서 번역을 해서 수익 주기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냐? 주로 이제 미국 병원에서 쓰이는 이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환자가 이게 딱 오면은 그 환자 정보를 이제 기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거기에 계시는 의사라든지 아니면 간호사가 하다 보면 정말 정신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 행정직원을 두긴 하는데 그래도 행정직원이 익숙해서 잘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등록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 이제 펑션 기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어떤 특정 이제 병이 있으면 그 병마다 병명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병명 코드는 그 국가적 아니면은 이제 WHO에서 다 관리를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떤 이제 환자를 진료를 한 다음에 그 진단을 내리면은 그 특정 코드가 딱 부여가 되거든요. 그 병에 해당되는.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된 병명 코드를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보험금 나중에 보험회사한테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잘못된 코드를 넣었다. 그러면 이게 그 이제 다시 그 의사가 자기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험금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익주기 관리 기능 중에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정확한 병명 코드를 입력하게 해주는 그 매니지해주는 이제 그 기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확한 양식을 사용해서 보험금을 이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TBC의 그 큰 사업 부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헬스케어가 있고 다른 하나가 운영 관리 부문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수익 주기 관리 그 서비스가 이 회사의 가장 큰 매출의 그 소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 전자 건강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EHR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그 환자의 그 그러니까 건강 기록을 다 전자화를 하는 거죠.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이 앞서 말씀드린 뭐 수익 주기 관리라든지 정자 건강 기록을 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MTBC가. 그리고 또 뭐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긴 하는데 사실 이 헬스케어 IT 사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두 개, 수익 주기 관리랑 전문 관리 서비스 요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되게 부가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앞서 저희가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2020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 텔레메디슨이라는 그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 이 슬라이드의 가장 오른쪽 그 밑부분을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그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능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또 다른 사업 부분에 운영 관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딴 게 아니라 이런 뭐 의료와 관련된 거 이외에 이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계장부 이렇게 입력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품 보관 관리 이런 거를 이제 도와주는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또 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제 환자가 뭐 스케줄을 예약을 했는데 안 올 때를 대비를 해서 미리 뭐 콜을 이제 자동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뭐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상품이랑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큰 되게 유니크한 점은 뭐냐면은 이 모든 그 솔루션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베이스의 이런 그 패키지를 지원하는 부서가 다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말에 따르면 이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 그 인력에 들어가는 그 임금이 미국에 있는 동일한 수준의 그 인력보다 한 임금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비용 절감을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포스터가 뭐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공개 채용을 한다는 채용 공고 있고요. 그럼 뭐 오른쪽에 이제 그 현지 그 사무실 이제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뭐 RCM, 뭐 EHR 운영관리 솔루션 제공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IT 회사가 정말 많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로고들을 가진 회사들이 이 MTBC의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 전망. 훑기 전에 먼저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MTBC의 매출 출처. 뭐 앞에서 푸꾸님이 잘 설명하셨지만 여기서 이제 매출 비중이 10%가 넘는 항목들과 작년 동기비 100% 이상 증가한 좀 유의미한 애들만 좀 포커스를 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RCM 서비스가 지금 61%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SAS 솔루션,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라는 거에 15% 추가했고, 클리어링 하우스는 사실 1%라서 뭐 잘 보진 않았지만 증가하면 유의미하다. 프랙티스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또 12% 되기 때문에 요 3개 플러스 프로페셔널 서비스 이거를 왜 추가했냐면 이거는 트레이닝, 임플리멘테이션, 뭐 데이터 컨버전이기 때문에 신규 유입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앞으로 MTBC의 성장률에 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체크를 해놨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베뉴 사이클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북미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헬스케어가 크는 거기 때문에 성장하는 건 뭐 좀 당연한 얘기고요.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글로벌리 그 인하우스가 압도적이에요. 그 말인즉슨 자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MTBC와 같은 회사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이 인하우스를 아웃소스로 바꾸면서 본인들의 마켓 쉐어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넣어놨습니다. 그 SAS를 보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직후에 헬스케어 전반을 좀 훑어보니까 이 텔레메디슨, 이 검은색 그래프가 다른 거는 좀 이제 6월달 들어서 회복세를 보였는데 얘는 그냥 치고 올라갔어요. 뭐 당연하죠. 뭐 나갈 수가 없으니까 텔레헬스를 많이 썼고 그래서 SAS 추이를 보면은 텔레메디슨 이용률이 급증했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76%의 사용자가 재사용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텔레메디슨, 요거는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카테고리 중에서 텔레메디슨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다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어요. 텔레헬스 자체의 시장 규모는 역시 이것도 뭐 헬스케어와 연동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MTBC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파이 그래프에서 모니터링과 컨설팅에 해당을 할 것 같고, 즉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프랙티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결과적으로는 헬스케어 수요하고 이 프랙티스 매니지먼트 서비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에 모든 그래프와 같이 꾸준히 성장을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러한 추이가 계속 지속되면은 MTBC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시장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단 MTBC의 시장 점유율을 제가 체크하기 위해서 뭐 나스닥 홈페이지 이런 데에 들어가서 봤는데 MTBC 자체가 IT 테크 기업으로 구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그 헬스케어 IT만의 마켓쉐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장표에는 추가를 안 했지만 마켓쉐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이러한 제반 사항으로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있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텔레헬스케어를 통해서 조금 더 유저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감사 보고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2020년 3분기 매출이 이제 1년 기준으로 이제 한 8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현재 지금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회사예요. 우리나라 저도 소기업에 거의 분류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PSR 기준은 1.34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 중에서 가장 싸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움직임은 뭐 이제 되게 작은 회사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다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텔레헬스나 텔레메디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종목이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요. 사실 2020년도에 많은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이 조금 높게 오른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당 회사는 거의 부채는 없고 현금이 좀 많은 회사이고,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거의 뭐 예를 들면 전체 자산이 한 1,370억 정도 돼요. 그럼 아까 마켓 시가총액이 1,20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 자산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그렇다고 꼭 주가가 오른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좀 봤던 거는 되게 특이하다. 와, 이게 현금하고 자산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인텐저블 여기 보시면 인텐저블 에셋이라고 해서 거의 뭐 반 정도 차지하는 다 인수를 한 회사들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인수를 주로 하는 회사다. 그리고 부채는 거의 없고 대부분 우선주를 발행해서 그 발행 대금으로 인수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회사이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추천하는 건 이제 우선주인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억 중에 뭐 에코티, 그러니까 지분으로만 한 1,000억 정도 되고 1,000억을 거의 대부분 우선주로 발행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시청자들 중에서 우선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좀 설명한다면 어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목적으로 좀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전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의결 권은 없는데 대신에 이제 배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서는. 예를 들면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주 11%로 되어 있거든요.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배당률이. 네. 근데 이제 그 우선주는 보통주는 배당을 안 하고 있고요. 우선주에는 매달 11%를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연기준 11%를, 그래서 뭐 매우 장점이 있는 약간 채권 같은 느낌도 있는 거네요. 채권인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가 안 들어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EOD를 선언해서 이 회사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는데, 우선주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높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레베뉴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해당 회사는 현재까지는 되게
뭐 손실을 많이 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건 자세한 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회사는 인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올해만 해도 메리디안이라는 회사, 이게 과거 뭐 G헬스라고 하는데 분사해서 지금 메리디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210억에 인수했고 케어클라우드라는 회사를 320억 정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모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캐시가 있고 그다음 우선주 뭐 50억, 그 다음에 케어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 19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총 한 220억 정도의 우선주를 발행해서 발행 대금으로 이제 해당 회사들을 인수하고 해당 회사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각종 그 회사에서 뭐 부채나 뭐 비용이나 이런 게 다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손익계산서가 저는 깨끗하다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인수했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과거의 자료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이 회사가 원래 추구하려고 했었던 비용 절감 효과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매출은 이제 2019년 대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면 2020년대 인수한 기업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회사의 매출을 끌고 왔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때는 매출이 급감을 하였어요. 당연히 병원에 방문하는 고객이 줄거나 아니면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가 줄다 보니까. 근데 현재는 지금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 푸꾸님이 말한 것처럼 2,900명의 파키스탄 직원이 이제 해외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인건비가 미국의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업을 인수해서 그 해당 기업에 뭐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는 인력들 다 제거하고 그 제거한 인력이 다 파키스탄 직원으로 대체가 되고 그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매출대로 성장했는데 비용이 줄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M&A에 그러다 보니까 특화된 구조인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저는 지속적으로 우선주가 발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감사 보고서는 갭 기준으로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갭이 뭔가요? 갭이 이제 미국의 회계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 3분기 이제 어드저스티드 에비타라고 해서 해당 회사가 자기만의 또 이 보고서를 쓰거든요. 그 매출이나 손익 관리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게 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걸 제거를 하고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얘네 어드저스티드 에비타가 4.2 밀리언, 그러니까 42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1년 기준으로 하면 160억 정도 되는데 42억, 그다음에 16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총 대비 한 7.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 종목이다. 생각보다 싼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2년 예상 매출은 1,000억 정도, 네,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총액 1,200억 대비 1,000억이면 매우 높은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우선주만 발행했기 때문에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고 배당률은 11%. 현재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우선주가. 근데 그걸 감안했을 때는 10.39%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주 구조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큐뮬레이티브는 뭐냐면 어떤 해당 월에 배당이 지급이 안 되면 다음 달에 그거를 이연해서 한꺼번에 누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리디머블은 상환 가능한 거예요. 회사가 언제든지 상환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냥 내가 돈 주고 다 그냥 사버릴 수 있는. 근데 퍼페추얼은 상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 상환은 저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저희가 시장에서 매각을 하고 시장에서 누군가 사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스스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던 거는 M&A 또한 향후에도 이제 우선주를 발행해서 할 건데 그걸 제외하고 지금 연 배당금이 약 한 16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네가 갖고 있는 여유 현금이 부채를 다 빼고 단기 부채 다 빼고 한 1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실 때 우선주는 배당금이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 M&A를 통해서 신규 사업을 확장하기 때문에 그게 위기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우선주를 발행을 통해서 우선주에 배당금도 주고 그 다음에 M&A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정상화가 되는 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인원 감축 등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긴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이게 어떻게 감사보고서에 발현이 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0년 3분기 얘네가 이 해당 회사가 제시하는 어드저스티드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의 어떤 회계 기준으로 그 에비타가 한 42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전 괜찮다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지속된다면 보통주도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상한 리스크는 뭐냐면 나중에 갑자기 회사가 우리는 이제 우선주 필요 없으니까 상환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11% 생각하고 이제 배당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상환이 되면 좀 난감할 수 있어서 그 상환 리스크도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3달 전에는 이제 바이 레이팅이 2개였는데 한 달 전에 5개, 최근에는 7개 정도 되더라고요. 3달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13%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바이가 좀 줄었던 것 같고 물론 요거는 보통주 네, 보통주 기준이죠. 네. 네, 그래서 보통주가 지금 현재는 9불 정도 되는데
9불 뭐 7센트인데 평균 이제 가격이 한 15.86을 제시하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보통주가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또는 의견을 받는다면 보통주 같은 경우는 상환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우선주의 상황. 우선주 그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결론은 해당 그 우선주를 저희는 좀 추천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뭐 보통주는 너무 리스크가 좀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펑크생님이 또 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우선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10월, 11월, 12월 배당을 받아봤고 얘가 또 좋은 게 매월 배당입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11%를 매월 배당을 받는 거라. 근데 그 11%라 함은 북밸류의 11%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투자한 걸로 봤을 때 한 10.75% 정도를 누적을 하고 있고요. 뭐 안정적으로 우선주를 통해서 배당을 쌓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괜찮은 주식인 것 같고, 다만 아직은 손실 구간에 있는, 그러니까 단기순 이익이 없는 기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안정적으로 타이밍을 재가면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그리고 그 10.95%? 네, 7%. 7%. 네. 거기에는 이제 세금은 아직 고려는 안 된 그렇죠. 거죠. 네, 세금 고려하지 않은 정말 그냥 입금 금액으로 봤을 때 그 입금 금액이 세금 제한 거예요. 그런 겁니까? 네, 원천징수가 다 돼서 재수 들어옵니까? 네, 다행이네요. 네. 울 뻔했어요. 배당수. 그래서 뭐 이제 연초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배당주를 갖고 왔는데 10%는 전 굉장히 매력적인 배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건 보통주 기준에서도 봐도 괜찮은 주식인데 그게 불안하시다면 우선주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근데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뭐 예를 들면 10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만 투자하셔서 연 뭐 1,000만 원 정도의 어떤 배당을 깔고 가는 그런 종목으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좀 긴 시간, 나름 어려운 난해한 종목이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네,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족구할 땐 큐 항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92명의 구독자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나가셨는데 빨리 돌아오세요. 저 오늘 들고 왔습니다 이거. 빨리 돌아와 주세요. 100명이 되면 저희끼리 자축 축하를 하기로 했으니 지인분들한테 와가지고 소처럼 일하는 애들이 3명 있다. 그래서 구독 눌러달라. 그럼 저희가 또 소고기도 사 먹고, 더 열심히 해서 다 했어. 그러고 싶습니다. 많이 더 열심히 사랑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